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아쌤입니다. 선생님들 드디어 올 게 왔어요. 뭐가요? 5월 27일은 우리 친구들이 이제 등원일로 확정이 되어서 다들 어린이집으로 유치원으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오는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 맞이할 생각에 많이 설레이기도 하면서도 반면에 또 한 가지는 걱정들이 지금 많이 앞서실 텐데 사실은 주말에 유치원 선생님 몇 분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너무나 고민스러워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제가 들으면서 우리 초임 선생님들은 더 불안하고 많이 긴장이 되시겠다라는 생각과 더불어 이런 일이 우리 모두 처음 겪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오래된 선생님이든 초임 선생님이든 누구나 지금 다 긴장되고 떨리는 순간일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파이팅하고 헤어졌는데요. 그 이야기를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자,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해줄 거냐면 선생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그동안 이제 엄마랑 같이 가정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너무 자유분방해졌을 텐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또 이제 놀이중심 교육으로 바뀌었는데 이 놀이중심 활동을 아이들이 오면서부터 바로 실천해야 돼? 어떻게?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애들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런 고민들이 지금 많으시더라고요. 더욱이 또 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차량 운행을 또 같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일일이 열체크하고 차량으로 탑승을 하면서 시간 간격에 또 문제가 또 생길 텐데 어떻게 하지? 선생님들이 지금 머리가 과부하 상태여서 정말 선생님 말씀을 빌려서 말하면 빵! 하고 폭발해버릴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선생님들 릴렉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들이 중심을 잡고 흔들려서 안 될 첫 번째는 바로 기본생활 습관 다지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원에 그동안 다니다가 2, 3개월 정도 지금 원에 등원을 하지 않은 상태로 가정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아이들은 여러 가지 기본생활 습관들이 많이 깨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오면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하는 것 중에 해답은 바로 기본생활 습관 다지기거든요. 다시 초심으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하나 밟아나간다고 생각하시면 크게 스트레스 받을 일은 아니에요. 의외로 아이들은 어른과 달라서 굉장히 빨리 적응하고 변화된 환경에 빨리 금방 익숙해지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고민만큼 아이들이 너무나 어렵거나 힘든 존재로 다가오지 않을 거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기존에는 아이들이 원에 이미 등원을 해서 활동하고 있는 교사분들도 계실 거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긴급보육으로 몇 명 아이들만 보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등원을 하는 원도 있어서 여러모로 지금 혼란된 상황이긴 하지만 선생님이 기초될 건 뭐라고요? 기본생활 습관 들이기. 제가 영상에 누누이 신학기 관련한 교사들을 위한 채널에 많은 영상들을 올려놨어요.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보시면 좋겠지만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미 다 숙지하셔서 메모하시고 연습하셔서 내 걸로 이미 만들었겠지만 아마 오늘 동아쌤 채널을 처음 오시는 선생님은 무슨 말이야? 어디서부터 봐야 돼? 어떤 영상을 봐야 돼?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만 쏙쏙쏙쏙 뽑아서 우리가 실전 영상편으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친구들을 처음 만났어요. 그럼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선생님 소개를 해야겠죠. 그리고 반 아이들도 한 명 한 명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그러면서 우리 반만의 구호라든지 우리 반만이 지켜야 할 약속이라든지 이런 것들부터 이제 시작을 해나가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아요. 뭐라고요? 기본생활 습관 다지기예요. 자, 그러면 친구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친구들 안녕? 반가워요. 이제 선생님이 우리 열매반 친구들과 1년 동안 함께할 동아쌤 선생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만나고 싶어 선생님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우리 친구들도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친구들이 네 하고 대답할 거 아니에요. 우와, 우리 친구들 정말 멋쟁이. 그러면 선생님을 오랜만에 또 처음 만난 친구도 있죠. 자, 오랜만에 처음 만났으면 무엇부터
뭐부터 해야 될까? 라고 물어보면 요즘 아이들 너무 영리해서 인사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좋았어요. 그럼 선생님이랑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할게요. 라고 하면서 그 전에 제가 알려줬던 영상 기억하시죠? 인사 노래는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제 음원을 받고 연습 중에 있는 바로 그 노래로 시작해볼게요. 그럼 친구들 선생님 사랑하는 마음 모아서 행복한 미소로 한번 인사해보자. 웃는 얼굴 나 예뻐요 예쁜 얼굴로 아침 인사 나눠요 박수. 선생님 안녕하세요. 친구들아 안녕 밝은 얼굴 멋지게 멋진 얼굴로 아침 인사 나눠요 박수. 선생님 안녕하세요. 친구들아 안녕. 친구들아 만나서 완전 반가워요. I love you 뿅뿅. 이렇게 하고 마무리 지으라고 했죠. 제가 추천 영상에 따란 하고 떼어놓을 테니 선생님들 연습하시고 음원이 필요하신 분은 댓글을 남기시면 제가 빛의 속도로 샤라랑 하고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인사를 마쳤어요. 우리 친구들 인사도 잘하고 그럼 칭찬구호 들어가야겠죠. 제가 칭찬구호 많이 알려줬지만 지금 필요한 칭찬구호는 칭찬 잘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문제점이 있어요. 대그룹 활동을 오래 진행하기가 어려운 건 아이들이 그동안 너무나 자유분방했기 때문에 빨리 일어나고 싶고 앉고 싶고 돌아다니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원에서는 원에서 해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움직이고 싶은 아이가 딱 보인다. 그럼 제가 그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움직이고 싶지만 꾹 참았어요. 움직이고 싶지만 꾹 참았어요. 하면 선생님이 어떻게 해주게? 그래 맞아.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잘했다 하고 칭찬해 줄 거야. 이렇게 해서 칭찬구호 또 한 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일어나려고 하다가 선생님이 갑자기 나한테 와서 칭찬을 해주네? 그럼 잠시 또 앉아있을 수가 있겠죠. 한동안 이걸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떠들고 싶지만 꾹 참았어요. 떠들고 싶지만 꾹 참았어요.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해주게?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부정적인 행동이 나왔을 때 쟤 또 거슬리게 또 막 일어나네. 쟤 또 주의 집중 흐트러지게 왜 일어나지? 떠들지 하지 마시고 그때 바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부정적인 말은 최대한 삼가하고 바로 긍정의 말로 긍정의 행동으로 아이들의 부정적인 행동을 다시 긍정적으로 전환시켜 주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런 손유의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또 이제 무언가를 할 때 친구들이 막 자세가 삐뚤삐뚤하고 막 이렇게 앉아있고 어떤 친구는 누워있으려고 하기도 하고 책상에 엎드려 있으려고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필요한 칭찬구 뭐라고 했더라? 제일 예쁜 친구를 찾고 있어요. 어떤 친구 예쁜 다리 하고 있는지 누가 제일 예뻐? 누가 제일 예뻐? 어머 저기 짱구가 예쁘구나. 우리 짱구 하이파이브 해주시는 거예요. 멋쟁이 제일 멋진 친구래 짱이야 이렇게. 근데 제가 손짝짝이 하나 정도 구입해놓으면 좋아요 라고 했는데 또 이 영상을 늦게 보셔서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우리 짱구 가서 쓰다듬어 주세요. 멋쟁이 제일 멋진 친구래 짱이야 이렇게 끝까지 아이 컨택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내가 널 칭찬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해서 아이 컨택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아이들의 태도가 어떻게 되게 해요? 이렇게 했던 친구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했던 친구가 가슴이 막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이렇게 바른 정자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짝짝이는 정말 우리 아이들의 마법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해주는 짝짝이니까 1,000원, 인터넷으로 600-700원밖에 안 되니 꼭 구입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행동을 교정시켜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들이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에게 있어서 사실 기본 생활 습관보다 더 중요하게 더 앞서야 될 건 뭐냐면 아이 마음 만져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오랫동안 엄마랑 같이 있다 보니 얼마나 떨어지기 싫겠어요. 분명히 차량 운행을 하거나 원으로 아이를 데려다 주는 경우에 안 가겠다고 울고 떼쓰는 친구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우리 선생님들 많이 당황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아이에게 다가가서 울지마 엄마랑 빠이빠이 하고 가자 이렇게 일사적인 거 말고
우리 짱구 엄마랑 씩씩하게 유치원에 왔어? 대단하다. 어쩜 이렇게 용감한 거야? 그럼 우리 씩씩하게 엄마랑 인사 한번 해볼까? 이렇게 울고 있고 안 하려고 했을 때 빨리 긍정의 말로 아이들의 행동을 변화시켜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물론 그렇게 해서 바로 행동 교정이 안 되는 아이도 있지만 대다수 아이들은 나 지금 울고 있는데 칭찬받고 있는 거야? 그러면 눈물을 뚝 하고 그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엄마들과 떨어져야 되는 걸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빨리 다가가서 어머나 짱구야 선생님 너무 보고 싶었어. 근데 왜 이렇게 멋져진 거야? 왜 이렇게 씩씩해진 거야? 울지도 않고 등원하는 거야? 이렇게 분명 그 아이가 울고 있었지만 선생님은 우는 걸 못 봤어 라는 걸 그 아이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은 아이들이 교사 앞에서 울고 친구들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 모습이 부끄럽고 창피해서 더 엄마랑 안 떨어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 아이는 아이대로 스트레스 받고 부끄러움은 또 자기 몫이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순간에 빨리 캐치해서 아이와 떨어지게 해주고 그런 친구들은 꼭 선생님이 한번 손을 잡고 눈을 마주쳐서 짱구야 너무 훌륭해 대단해 선생님도 오랜만에 유치원에 오려니까 너무나 떨리고 긴장되고 그랬지만 선생님도 짱구처럼 용기 내서 이렇게 왔어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내일은 더 멋지게 선생님 만나줄 수 있지? 약속 이렇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선생님이 조금 처음에는 마음을 만져주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저 한 명 한 명 만져주기 너무 어려워요 20여 명이 넘는데 어떡해요 그럴 때는 인사 나누기 전에 먼저 안녕 선생님이야 하고 인사한 다음에 얘들아 선생님 정말 감동했어 우리 친구들 그동안 엄마랑 함께 생활하면서 유치원에 오고 싶지 않았을 텐데 그럼 그 중에 또 어떤 친구들은 또 용기 있게 얘기하죠 아닌데요 유치원 오고 싶었는데요 아니면 긴급보육으로 왔던 친구는 아닌데요 저 맨날 왔는데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정말 고마워 완전 짱이야 최고야 고마워 이렇게 그 친구는 그 친구 나름대로 칭찬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용기 내서 와준 우리 친구들 칭찬 잘했어요 이렇게 칭찬권은 곳곳에 수시로 자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개월 혹은 길게는 3개월까지는 우리 아이들 기본생활 습관 다지는 데 신경을 써주시고 아이가 잘한 행동은 즉시 빛의 속도로 달려가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아이들과 함께 잘 이겨내고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어제 만난 선생님들의 의견도 그런데 놀이 중심 활동을 아이들에게 바로 적용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지금 아이들의 기본 생활 습관도 다져지지 않고 다시 원 적응을 하는 기간 동안에도 너무 어려움이 있는데 다시 그 놀이 중심으로 바뀐다고 하면 아이들 또한 힘들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원의 원장님들과 잘 이야기를 하셔서 우선은 기본 생활 습관 다지는 데 주력을 다하기로 하고 또 그달마다의 주제가 있잖아요. 주제의 모든 전체 활동을 다 하는 건 무리가 있어서 몇 가지만 뽑아서 핵심이 되는 활동들만 가지고 아이들과 자유롭게 놀아보려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도 어떤 규칙에 얽매여서 딱딱딱딱 정해진 활동에 갑자기 돌입이 되면 어려울 수가 있으니 그 부분은 원과 원의 선생님들과 상의하셔서 유도리 있게 조절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어떤 원은 원격 수업과 같이 병행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 설문들이 오고 있는데 원격 수업과 학교 수업을 병행하는 내용도 제시가 되어 있던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원격 수업은 제 개인적인 경우는 그래요. 예전에 제가 아이를 처음 만날 때 핸드폰 영상 메시지나 음성 메시지로 인사 나누라고 했던 영상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반 아이들 단체 톡을 만드세요. 일단 엄마들 단체 톡을 만들어서 우리 선생님이 동영상으로 아침 아이들에게 인사하는 거죠. 친구들 안녕 10명 선생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다 일어났나요? 안 일어난 친구 누구지? 어서 일어나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웨이크업 웨이크업 일어나 이렇게 해서 기분 좋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마다 아이들 출석 체크도 하고 영상을 봐야 되는 엄마들은 짜증날 수 있지만 경쾌하고 명랑한 선생님 목소리와 행동으로 선생님마저 기분이 좋고 그 시간이 은근 기다려진다니까요. 그래서 정해진 정확한 시간에 단체 카톡으로 안녕 아침 인사하고 친구들 잘 있었어요. 어떤 친구가 먼저 일어났는지
친구들이 선생님 카톡에 출석 빨리 문자 지금 보내주세요. 딱 이렇게 해서 영상 하나를 딱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영상 본 친구들은 카톡 출석했어요. 누구 일어났어요. 민경이 일어났어요. 하고 막 보내주시겠죠. 그러면 자 우리 그 다음 영상 또 늦게 일어난 친구는 우리 아이 늦게 일어나서 지금 일어났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시간 터울을 살짝 주시고 또 선생님이 또 다시 영상 메시지를 남기는 거예요. 친구들, 모두 열심히 일찍 일어났구나. 우리 친구들 멋쟁이. 자, 오늘은 선생님이랑 뭐라고 놀까? 궁금하죠? 자, 그렇게 하신 후에 가족이라든지 5월달이니까 자, 그래서 가족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계획 안에 있는 걸 하나 뽑아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미션처럼 줄 수 있지만 무언가를 준비를 해야 하고 무언가 해야 되는 과정이 있으면 엄마들이 힘들죠. 엄마 숙제가 되는 건 가급적 배제하고 선생님들이 아이디어를 내주는 거죠. 친구들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했죠. 지금은 5월 27일 아직도 5월달이네.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따란! 그렇지! 맞았어! 그렇구나. 이야, 우리 친구 대단한데. 그래요. 엄마 어깨 토닥토닥 안마 해주기. 아빠 볼에 쪽쪽 뽀뽀해주기. 엄마가 차려준 음식 감사히 먹기. 등등등등 너무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줬네. 우리 친구들 멋쟁이.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그러면 우리 친구들에게 미션을 하나 주겠어요. 오늘 엄마 어깨 토닥토닥 토닥토닥 콩콩콩 토닥토닥 토닥토닥 콩콩콩 안마해줄 수 있어요. 진짜? 그럼 엄마한테 예쁘게 안마해주는 예쁜 사진 선생님한테 찰칵 사진 찍어서 보내줄 수 있어요. 오늘 미션은 엄마 아빠 안마해주기, 엄마 아빠에게 뽀뽀해주기. 이게 바로 오늘의 미션. 우리 친구들 멋지게 씩씩하게 선생님이 해준 미션 완전 성공하길 바랄게요. 해서 그날의 미션을 하나를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다수의 어린이집은 매일매일 이렇게 손유의 영상을 찍어주는 아주 열심을 보이고 계시는데 제가 조금 안타까웠던 건 구독자 수나 조회수가 너무 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유튜브로 이렇게 하시는 걸 봤는데 왜냐면 엄마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엄마들이 사실은 유튜브 채널을 눌러서 그 어린이집을 찾아서 이렇게 본다는 건 사실상 좀 불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카톡 메시지나 카톡 영상을 주로 활용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이 선생님이 우리 아이에게 우리 반 아이들에게 굉장한 열정을 갖고 계시는구나 라고 선생님이 또 엄마가 또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출석을 선생님이 한 명 영상으로 불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피드백이 안 되잖아요. 내가 누구 이름을 불렀을 때 네 하고 아이가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볼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 영상 밖에서 이야기를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소통을 하는 입장에서 아이에게 출석했어요. 누구 들어왔어요. 이렇게 댓글을 남기는 이유는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거예요. 조금은 그런 부분이 낯선 엄마들이더라도 누군가가 첫 스타트를 해주면 용기 내서 누구 등원했어요. 누구 조금 늦게 일어났는데 지금 들어왔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미션 같은 거는 간단하게 하셔서 엄마들이 집에서 아이와 함께 하지만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사진도 행복하게 찰칵찰칵 찍을 수 있도록 그래서 때로는 이 아이들이 찍은 사진을 프린터를 해서 우리 반에 공간에 배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선생님이 내준 숙제 너무너무 잘했어. 자 우리 친구 어디 있나 한번 가서 뽑아볼까? 그럼 친구들이 우르르르 달려가서 와 자기 얼굴이 담겨있는 사진들을 찍어주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어머니들에게 어머니 사진 찍고 보내주시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지만 어머니들이 보내주신 예쁜 사진은 저희 반에 예쁘게 전시해 놓을 거예요. 그러면 내 아이 얼굴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어때요? 최선을 다해서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아이가 뽀뽀도 해주고 엄마가 또 뽀뽀해주고 그러면서 숙제처럼 시작했지만 결국은 가정의 화목을 돈독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수업이 된답니다. 혹시 그때그때마다 어떤 아이디어를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각 원마다 지금 실행하는 계획안이 좀 다를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해진 계획안 이외에 그냥
그날 혹은 한 주 단위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 어떤 활동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은 제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영상 편지 어떻게 써야 할지, 어떤 미션을 줘야 될지 동아쌤이 대신 고민하고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잘 준비해서 우리 선생님들 힘들지 않게 잘 견뎌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코로나19로 인한 이런 변화된 환경이 잠깐 머물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초기에 잘 준비만 해놓으면 그 다음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놓으면 다음 선생님들도 수월하고 우선 현장에서 활동하는 나 자신이 우선은 제일 먼저 편하게 활동할 수가 있으니 어렵지만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거에 겁내지 마시고요. 이제는 종식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바이러스와 같이 공생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 매일매일 피하고 숨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어떻게 아이와 맞닥뜨려야 될지에 대한 걸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이제 아이들이 등원을 하게 되잖아요. 하게 되면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고 아이들이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연령이 어린 친구들은 이게 힘들다 보니 어느 순간 벗어서 던져놓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마스크 분실하지 않도록 선생님 아이들의 이름표가 있으면 마스크에 이름표를 부착해서 보내달라고 어머니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도 하나의 센스 있는 행동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뭐 네임 스티커가 집에 다 있는 아이들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유리 테이프에다가 아이 이름 붙여서 마스크 옆에 측면에다가 딱 붙여놔주세요. 그래야 아이가 벗어났을 때 이게 누구 거지라고 금방 찾아줄 수 있으니까 이 또한 선생님의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행동이 아닐까 싶어요. 별거 아닌 이 하나가 또 엄마가 봤을 때 어머 선생님이 우리 아이 마스크를 되게 잘 지켜주셨구나. 다른 아이들과 헷갈리지 않도록 잘 구별해 주셨구나. 이 단 하나의 작은 행동만으로도 우리 어머니들의 감동을 줄 수가 있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도 함께 지킬 수 있으니 꼭 실천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기침 예절에 대한 손유희 얼마 전에 올린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앞집 여우, 뒷집 여우, 감기 걸린 여우 손유희 영상 있거든요. 보시면 아이들에게 또 이제 함께 모여서 대그룹 활동을 할 때 친구들아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많이 못 만났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 친구들을 만나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지켜줘야 될 게 있어. 바로 기침 예절과 손 씻는 예절이야. 자, 기침 예절은 하면서 제가 올려드렸던 앞집 여우, 뒷집 여우 기침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손을 입을 가리고 해야 되나? 그냥 아무데나 애취하고 재채기나 기침을 해야 되나요? 제가 앞에 그 영상에 올려드린 도입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서 애취 기침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기침 예절은 매일 아침 손유희로 아이들이랑 같이 시작을 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침 예절이나 손 씻기 예절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지켜지는 친구들은 안 지켜주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불편한 관계나 불편한 환경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손유희 꼭 활용을 하셔서 제 손유희 여우 감기 손유희가 있으니 한번 확인을 하셔서 그 부분을 아이들이 꼭 같이 연습을 하고 기침 예절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손 씻는 건 아이들 간식 먹기 전에 또 양치질 할 때 한 번 더 숙지해 주시면서 아이들의 건강을 선생님이 스스로 잘 지켜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기본 생활 습관 다지고 또 아이들의 마음 만져주는 거 잊지 마시고 또 원격 수업을 같이 할 경우에 화상수업, 영상 온라인 수업을 같이 하는 경우에 제가 제시해드린 그런 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침 예절이나 손 씻기 예절은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하시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거. 그리고 놀이 중심 활동은 잠시 몇 달 동안은 보류해 두는 게 참 좋겠다라는 거. 아이들도 지금 잡혀있지 않은데 선생님들마저 놀이 중심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걸 하려면 너무나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교직원과 원장님과 함께 상의하셔서 잘 조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아이가 아파서 못 오는 경우에는 속상하고 안타깝잖아요. 친구들 못 만나는 것도 그렇고 또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는 엄마도 그렇고 그럴 때는 따뜻한 음성 메시지 하나 남겨줘도 좋고요. 영상 메시지면 더 좋고요. 예를 들어 짱구야 안녕. 열매반 선생님이야. 우리 짱구 많이 아프구나. 아이고 저런. 선생님 우리 짱구 만나고 싶어서 많이 기다렸는데 그래도 선생님 꼭 짱구 기다릴게요. 우리 짱구가 빨리 나아야 선생님한테 씩씩하게 올 거니까 밥 많이 먹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튼튼
튼튼해지자. 우리 짱구 사랑해요 하고 이렇게 음성 메시지나 영상 편지를 보내면 우리 짱구가 그걸 보면 입가에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게 상상이 되고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런 작은 노력 하나가 우리 아이가 좀 더 용기 있게 유치원으로 다시금 한 발 내디딜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작은 실천 하나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본 생활 습관 다지기 놓치지 마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구독은 공짜인 거 아시죠? 무료랍니다.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세요. 해피 데이 되시고요. 안녕.